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우새의 소미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고 계속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상담실장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와 상담실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간호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다 보니 간호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학과의 특성상 4학년 1학기 때 취직을 하는데요. 그때 친구들과 같이 취직 준비를 해서 또 취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간호사로 쭉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저랑 맞는 점도 있었고 안 맞는 점도 있었는데 여러한 힘든 점이나 또 다양한 계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상담실장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호사 대 상담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조금 더 보시기 편하도록 준비를 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연봉.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간호사는 보통은 한 대학병원급 간호사부터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봉은 한 4,500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상담실장은 대부분의 인센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연봉 자체는 3,000 정도부터 많이 시작을 하는 추세예요. 그럼 소미 언니, 간호사 첫 연봉과 상담실장 첫 연봉은 얼마였어요? 저는 사실 빅5라고 불리는 병원에 처음 입사를 했었는데요. 맨 첫 월급은 되게 작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병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첫 월급은 진짜 120만 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도 제가 초봉이 제일 세다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딱 1년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원천징수를 떼서 저는 5,200 이었고요. 그리고 상담실장으로 일을 했을 때는 다행히 저는 간호사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인정해주는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첫 연봉이 저는 4,000부터 그래서 인센 별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첫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첫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순전히 초봉 때문이었어요. 제가 면접을 한 빅5 중에 3군데 정도를 봤거든요. 다 다행히 잘 되긴 했는데 그때 한 병원에서 둘 다 이제 연봉이 세기로 유명한 그런 기업형의 병원이에요. 근데 초봉을 많이 받으려면 그쪽 병원으로 가라는 그 심사위원 그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서 딱 거기 면접을 보면서도 나는 그 병원이 붙으면 그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병원이 붙자마자 그 병원으로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봉이 꽤 괜찮았는데 왜 병원을 그만뒀어요? 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물론 3교대의 장점도 진짜 많아요. 근데 3교대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바이오리듬도 되게 많이 깨지고 또 수간호 선생님이 저희 짰는데 누군가가 내 스케줄을 다 조절을 하고 일일이 결정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교대가 진짜 너무너무 싫고, 또 실제로 간호사 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자궁의 금죽이나 난소의 무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임신도 잘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고, 실제 선생님들 보면은 또 그렇기도 해요. 그런 건강적인 부분들도 많이 우려가 돼서 저는 정말 3교대를 안 해야겠다라는 결심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근무 시간.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이렇게 3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담실장은 병원마다 조금 시간들은 다르긴 한데 대부분 상근직이고요. 저는 10시부터 7시 혹은 9시부터 6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럼 3교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교대는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24시간 동안의 환자를 계속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인계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했던 병원은 6시, 그리고 이브닝이 저희가 3시, 그다음에 나이트가 10시 이렇게 해서 출근 시간이 다 각각 다르고요. 쉬는 날은 똑같이 주 5일 근무하는 것처럼 3일 근무하고 이틀 쉬고 다시 이틀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가 이루어지는 건데, 한 달 토탈 쉬는 날짜는 상근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자격 조건인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을 받고 요 면허 번호를 제출을 한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되고요. 상담실장은 따로 자격 조건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경력직을 많이 뽑기도 하고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때부터 쭉 해서 코디 실장이 된 다음에 상담실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수술방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고 나서 상담실장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자격 시험은 어렵나요? 사실 국가고시가 합격률이 되게 높은 편이라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계속 합격을 했었고요. 대부분 한 90% 이상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병원 규모인데요. 간호사들 대부분 취직을 하는 병원 자체가 병원급이에요. 2차나 3차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담실장은 의원급, 보통은 1차 병원이고 흔히 로컬이라고 부르는 병원에서 상담실장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인데 아마 빅5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부분 대학원을 의무로 가야 된다는 느낌이 좀 많이 압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안 가고 5년차, 6년차, 7년차까지 가게 되면은 병동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해요. 너 대학원 어디 갈 거야? 뭐 어떻게 갈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병원 자체 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담실장은 사실 처음에 제가 연봉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인센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간다라는 게 진짜 커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발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 연봉도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이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다음은 책임감. 사실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간호사를 그만둔 친구들이 가장 처음으로 저한테 했던 말들이 진짜 신기한 일이 있다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사람이 죽지 않아,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태움도 많고 막 진짜 힘들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게 내 실수 하나로 다른 직업들은 그냥 상사한테 혼나면 되는 게 우린 환자가 죽는다라는 이런 죄책감이나 압박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들이 많이 강요가 되는 그런 간호사라는 직업인 것 같고요. 상담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의서도 직접 받고 또 그리고 결제도 직접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좀 요구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내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컴플레인도 다 내가 받아야 되고 또 이제 환자가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하는 뭐 시술이 됐건 뭐 수술이 됐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추후 시술의 부작용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죽지는 않더라도. 소면님, 간호사 시절 담당하던 환자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나요? 있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와 또 그때 심정은 어땠나요? 간호사 시절에 담당하던 환자가 죽었던 경험은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임종간호, 사후간호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간호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 제가 임종을 맞이했던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유는 저랑 정말 친하기도 했었고요. 첫 번째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의 특성상 교수님이나 뭐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예요 라는 말을 되게 늦게 해줬어요. 환자 가족들도 그렇게 환자가 빨리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보호자가 딸만 있었는데 딸 말고도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곧 임종을 준비하셔야겠어요 라고 이제 하고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멀리서 오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죠. 급격하게 환자가 죽을 땐 진짜 급격하게 죽거든요. 그래서 세츄레이션이라고 산소 포화도가 쭉 떨어져서 이미 일직선상으로 삐 이렇게 그렸는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아직 안 된다고, 아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시 이렇게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삐 하고 죽으면은 또 진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를 들어 미수면은 미수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미수 어떻게 살으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또 심장이 뛰고 막 이렇게 해서 진짜 한 1시간 이상을 환자분이 못 돌아가시고
진짜 계속 있었고, 그때 이제 사망 선고를 하러 내려왔던 의사 선생님들도 다 진짜 울고, 저도 담당이었는데 계속 우느라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버티다가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고 나서 이제 막 아들도 엄청 울고 막 이랬는데, 계속 삐한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망 선고하고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상담실장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컴플레인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컴플레인은 사실 진짜 많기는 많았어요. 막 시술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정말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다 이렇게 잘 해결이 돼서인지 진짜 기억에 남는다, 막 진짜 트라우마다 막 이렇게 싶은 정도의 컴플레인은 지금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부분 아마 3차 병원급이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 진료비는 보통은 면제가 많이 되고요. 이거는 물론 본인 진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나랑 뭐 내 부모님 아니면은 뭐 형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의 부모님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직계 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 할인 들어가고요. 가정의학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본인 진료비도 50%는 부담을 하셔야 됐었어요. 명절 때, 설날, 추석 이럴 때 한 100만 원 정도 상여금 나오고, 7월엔 너무 더우니까 체력 단련비라고 해서 100만 원 나오고,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상여금들도 사실 복지겠죠. 그리고 뭐 병원하고 제휴되어 있는 리조트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할인이 된다거나 또 아니면 병원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로 뭐 결제가 된다거나 이런 혜택들이 좀 있었고,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계속 늘어나진 못하고 뭐 제한은 되어 있었고, 카드 할인 10% 적어놓은 거는 제가 일했던 병원은 좀 기업형 병원이라서 요거랑 관련된 카드는 할인이 좀 됐었고요. 백화점 카드가 할인됐었어요, 저희는.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가 지원되거나 아니면은 대학원을 갔을 때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상담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제일 큰 게 시술비 할인이겠죠. 진짜 많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할인해 주셨던 시술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보통 50%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줬어요. 연차나 휴가 같은 거는 당연히 제공이 됐었던 것 같고요. 연차도 대학병원하고 비슷하게 뭐 1년에 하나씩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된 병원들도 있었고, 복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복지는 월급이기 때문에 상담실장은 인센이라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그런 복지 제도가 다 있나요? 빅5 병원은 대부분 아까 말했듯이 비슷하긴 한데, 기업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현대 쪽이면 현대차가 할인된다든지 이런 식의 복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게 포커싱 자체가 병원에 돼 있다 뿐이지 기업에서 받는 복지들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소미 언니는 간호사일 때와 상담실장일 때 가족이나 지인 포함해서 금전적 할인 혜택은 어느 쪽이 더 컸나요? 저는 사실 금전적인 혜택은 상담실장일 때가 더 컸어요.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지인 할인 혜택으로 되게 많이 혜택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일을 했을 때는 제가 일한 곳이 3차 병원이다 보니까 진짜 뭐 암에 걸리거나 했을 때 뭐 의뢰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볼 수 있는 병원이라서, 제가 뭐 가정의학과 잠깐 아파서 진료 본 거 말고는 사실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 아이가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은 직원으로 해가지고 직통에서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는 시스템도 따로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아픈 부위나 그런 과 자체가 우리 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과다라고 한다면 사실 응급실에 와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 자체도 되게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하고 되게 친해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가족이 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진짜 빨리 봐주시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좋고, 50% 할인 혜택이 있다 보니까 보통 뭐 실비보험 이런 게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험 혜택이랑 합치면은 거의 병원비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상급병실을 쓰더라도 선생님들 의견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혜택을 보신 분들은 많이 받습니다.